네, 풍문으로 들었어. 바로 장기화와 얼굴들의 노래인데 이번 소식은 바로 이 풍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풍문이 하나 불거졌는데 바로 청와대를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 나비 효과로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김기춘 실장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동정민 팀장, 네. 청와대 출입하고 있어서 아주 내밀한 얘기까지 잘 취재하고 계시는데 네. 김기춘 실장의 물러난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온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아들이 좀 사고로 이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부터 불거진 김기춘 실장의 사퇴설 끊이지 않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죠. 네, 이게 아마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이 또 그렇습니다. 돌았나 보죠? 네, 저게 또 뭐 보통 도는 게 아니고 웬만한 정치권 인사들은 다 받을 정도로 많이 돌고 있는데요. 보면 수석들을 불러서 보고를 하러 온 수석들에게 후임 실장과 상의하라라고 기정사실화 했다라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실제로 했다면 아무리 김기춘 실장이 보안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퍼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기춘 실장 스타일하고는 좀 맞지 않는 소문이지만 저렇게 구체화된 소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찌라시 내용에 지금 후임까지 거론이 됐죠? 네. 그 후임도 원래 처음에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7인회라고 하죠. 원로급. 김기춘 실장을 포함한 같이 그 원로급 인사들만 거론이 됐다가 드디어 최근에는 또 현직 장관 B씨가 좀 많이 거론되는 현직 장관까지 비서실장으로 거론된다. 네,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김기춘 실장이 교체가 된다면 김기춘 실장의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는 사람으로 구해질 거라는 게 상식적인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좀 더 보완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추진력 있고 정무감각을 가진 실장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선 현재 거론되는 인원들은 만약에 교체가 되더라도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런 게 일단 핵심들의 좀 생각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 청와대 지금 반응인데 이런 찌라시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반응을 내놓습니까? 반응을 처음에는 안 내놓았죠. 김기춘 실장 본인도 처음에는 웃어 넘겼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소문이 너무 끊임없이 나오고 특히 구체적인 후임 이름까지 나오고 저런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면서 청와대도 지금 계속 신경이 곤두세워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소문이 계속 난다는 것 자체가 김기춘 실장의 리더십을 깎아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이 소문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지금 찾느라고 상당히 좀 찾는다. 예. 그럼 누군가 의도하에 이런 찌라시에 어떤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소문이 한 번만 났고 사그러들었으면 뭐 어느 재미삼아 아니면 다른 풍문으로 했다고 칠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이 소문이 터져 나오고 특히나 찌라시 흔히 말하는 정보지 수준이 아니라 언론에서조차 신문에서조차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김기춘 실장 사퇴설이 보도가 되는 데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그게 정치권이든 아니면 정보기관이든 흘리는 쪽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권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실장 교체 기류는 없다. 없다 이겁니다. 없다. 아무도 김 실장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그만큼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아니 지금 그동안 인사 문제 여러 번 불거졌고 그 책임론의 중심에 바로 김기춘 실장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신임하는 이유 뭔가요? 저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아무도 김 실장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저는 이 문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요. 아직은 김기춘 실장이 가지고 있는 이 카리스마라든지 특히 청와대나 청와대 장악력 그리고 당청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청와대를 버팀목 이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못 찾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개의 실책은 좀 겹쳐지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물러났을 때나 아니면 기무사령관 문제라든지 이런 인사교체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대응이 늦어서 정부 감각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점점 여의도에서 많이 퍼지면서 오히려 저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퇴설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김기춘 실장 교체설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교체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뭐 저도 기업에 있는 인사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야, 뭐 총리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실제 청와대에서는 기류가 어떻습니까? 그런 소문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연말이 되면 집권 3년 차 마지막
정부 대통령제에서 마지막 일할 수 있는 3년 차에 힘을 싣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정호원 국무총리도 한번 유임이 된 경험이 있고 김기춘 실장도 이제 꽤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네. 실제로 연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지금은 뭐 인사가 없을 것처럼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작년 6월에 제가 청와대 개편이 있을 거라고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허태열 당시 실장이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안심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달에 청와대 개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정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지금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 외에는 아무도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알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허태열 실장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허태열 실장 본인이 교체됐죠. 이건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정호원 국무총리를 보면서 관가에서는요. 고위공직자는 아파도 아픈 태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호원 국무총리가 지난달에 한 엿새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예. 이제 과로에 따른 어떤 아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과로요? 예. 정호원 총리가 과로요? 이 세월호 전국 뒷수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난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과로가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호원 국무총리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정부 부처의 한 장관이 전화를 했답니다. 예.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입원을 했는데 이 입원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퇴설이 나온다. 아. 예,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호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세월호 참사 때 사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두 총리 후보자가 물러난 뒤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물러난 뒤에 사퇴 기자회견을 한 정호원 총리가 유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이 동아일보 채널A 주최로 리스타트 자폐어라는 행사를 했는데 예, 그랬죠. 예. 그 자리에 오늘 정 총리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 제가 가까이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있었는데 예. 아주 목소리에 힘도 있고 기억력도 아주 좋고 옛날 일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점으로 보면은 일단 직무 수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교체설 지금 정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대통령 한 분만 아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기춘 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 정말 두터운 것 같습니다.